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캠입니다. 지금까지 테러 방지법을 전부 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드렸는데 뭐 내용들이 조금 무슨 기구도 많이 나오고 뭐 인물도 좀 복잡하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요약 비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비교 정리는 그냥 서술형, 나열형보다는 약간 도표를 그려서 도표형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암기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도표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정리되고 나면 요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대테러부터 하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 경호학도 끝입니다. 그래서 경비협법과 경호학 강의를 전부 마치게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죠. 여러분도 강의가 빨리 안 올라와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시간에서 했지만은 저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사정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그 무더위에 이겨가면서 밤잠 설치하면서 나름대로 어렵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기대 조금 다소 못 미쳤더라도 제 입장에서 내 최선을 다했다고 잘 이해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테러 방지법 비교 정리하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테러 정의,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테러의 정의로 볼 수 없는 것은 또는 테러의 정의로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정의라는 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인데 이 관로 안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기타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외국 정부에는 외국의 자치단체도 포함되고 조약이나 국제협약에 따라서 설립된 국제기구도 포함된다는 거죠. 제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의 범주가 상당히 넓은 거죠. 정리하면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조약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의 그죠?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권한 행사 방해 목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 불특정 다수를 협박할 목적, 이 목적이 들어가는 어떤 행위. 누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거요? 요 위에 있는 요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개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해당 없어요. 테러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5가지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테러가 아닌 거죠. 요 사람들의 요런 주체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즉 강요하는 거죠. 강요할 목적 또는 공중협박 목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5가지 행위를 할 때만 이게 테러라는 거죠. 자, 이 5가지가 가, 나, 다라, 바로 나옵니다. 자, 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를 상해하거나 또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치,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으면 테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면 체포, 감금 또는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데 그 개인에게 돈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그 인질로 잡힌 사람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 테러 아니에요. 국가나 자치단체는 외국 정부를 강요해야 되죠. 부모님 하게 할 목적이 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형법상의 범죄에 불과한 거예요. 자, 나옵니다.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행위입니다. 이때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기입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 여기에 제가 잘못됐다고 강의를 했었는데 7월 2일인가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바뀌었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떴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기. 자,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행위인데 주로 운항 중인 어떤 항공기를 뭐 어떤 파괴하거나 전복시키거나 뭐 그런 강탈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항 중인 항공기죠. 그 다음에 폭격 협박 기타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9.11 테러 때도 이 친구들이 테러범들이 항공기를 강탈했죠. 4대 항공기를 납치했는데 1번, 2번, 3번 항공기는 5명의 인질이 강탈을 했고 4번째 추락한 비행기 있죠. 학생에 따라 싸워 추락한 비행기는 4명의 인질범이 항공기를 강탈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테러죠.
그 다음에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예를 들면, 공항에 있는 어떤 항공시설, 활주로 같은 거, 이런 걸 파손시키면 이것도 테러라는 거죠. 물론 앞에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과 관련된 어떤 행위인데, 역시 여기다 보면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이죠. 여기다 보면 이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항 중인 선박을 파괴하거나 해상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심지어 이 관로 안에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에 실려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는 행위도 역시 테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화물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을 폭격, 협박 등으로 강탈하거나, 주로 이제 해적들이 많이 하는 거죠. 해적들이 우리나라 선박을 납치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고 돈을 내놔라 하면 이건 테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나 시설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만 시설이죠. 이것도 테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랍니다. 생화학 무기나 폭발성 무기나 소위성 무기나 장치를 다음 1, 2, 3, 4, 5 차량이나 시설에 배치, 설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또는 차량 운행에 들어가는 도로나 공원이나 역 또는 전기가스 시설, 수도 시설, 전기통신 시설, 유동통신기지국, 통신국, 여기에 생화무기나 폭발성 무기나 소위성 무기 장치를 설치하거나 폭발 안 시켜도 설치한 자체가 테러죠. 배치하거나 폭발이죠. 배치시켜도 테러가 될 수 있고 폭발시키면 더욱 테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석유나 가연성 가스나 석탄 등의 어떤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정지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해서 처리, 수송, 저장하는 시설 이런 걸 설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다음에 공중에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 항공의 선박으로서 요 1, 2, 3, 4에 속하지 않는 건조물 항공의 선박에다가 이런 무기를 설치하는 거. 이것도 테러가 될 수 있죠. 생화학 무기, 폭발성 무기, 소위성 무기. 그 다음에 핵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이나 원자력 시설 관련해서 다음 행위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죠. 위험한 물질이고 위험한 시설입니다. 위험한 물질을, 예를 들면 원자로를 파괴했다. 원자력 시설이죠. 원자를 파괴했다. 치명적입니다. 방사성 물질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선 발생 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했다. 핵물질 여러분 우리 아는 235, 237,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허가 없이 수수, 소유, 소지, 보관, 사용, 운반, 개조, 처분, 분산. 그러니까 플루토늄, 우라늄을 중간에 허가 없이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테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뺀 행위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핵물질이나 원자력 시설을 파괴, 손상하는 행위. 예를 들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아니더라도 관련 시설을 파괴했다. 정상적 운영하는 데를 방해했다. 방해해서 방사선 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니 이것도 테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테러의 정의는 가나다라 마에 해당하는 어떤 파괴, 전복, 손괴, 운행 조작, 운항 강제 등의 행위를 국가나 자치단체나 외국 정부를 상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강요할 목적으로,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테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자, 테러의 정의 잘 두시고요. 다음은 다른 테러 용어 정의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테러 위험 인물과 외부인 테러 전투를 잘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테러 활동과 대테러 주사,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두 개가 헷갈립니다. 두 개 세트가 헷갈려요. 자, 먼저 테러 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라고 얘기했고, 테러 위험 인물은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를 선전하거나 테러 자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자, 조선자예입니다. 조직원 선전 자금 조선자예. 조선자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끝부분에 가면 내국인, 외국인, 내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국이 아닌 국가, 이런 말 나와요. 국적국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IS 같은 거죠.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입니다. 휴대폰 이상한 소리 내네 스스로. 자, 그 다음에 목적이 있죠.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이, 예를 들면 IS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을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고 합니다. 내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에요. 자, 테러 자금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법이 있다고 그랬죠.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소관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이 법률 2조 1호에 따른 공중 협박 목적 자금, 이게 테러 자금이라는 거죠. 자, 대테러 활동은 테러 관련 정보 수집, 위험 인물의 관리, 테러 위험 인물 관리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일시 출입 금지시키는 거, 다 이게 테러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테러 이용돼서 위험물질 등 테러 수단 안전관리, 위험물질, 예를 들면 폭발물, 위험물, 방사성 물질, 핵물질 이런 게 있겠죠. 테러 수단의 안전한 관리. 그 다음에 테러 위협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대테러 특공대의 활동, 협상, 이게 전부 다 대테러 활동이죠. 자, 이거는 관계부서에서 합니다. 정보 수집은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중심돼서 하고, 위험인물 관리, 국정원에서 하죠. 위험물질 관리, 이거는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생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냐, 화학 무기냐, 방사성 무기냐에 따라, 방사성 물질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대테러 운영부대는 세 개 있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대테러 활동하는 주체는 관계기관입니다. 대테러 조사는 수사가 아니고 조사예요. 그래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효 채취 또는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진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수사는 신문 조서를 받는 거죠. 신문을 하게 되면 수사가 되지만 이거는 진술을 요구하는 거죠.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테러 조사입니다. 대테러 활동과 대테러 조사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인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죠. 이걸 포함하는 기관입니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테러방지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고, 지금부터는 테러방지법에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경호학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지만 어떤 시사적으로 뉴스에 나오거나 보도에 나오는 그런 용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로운 늑대는 전문 테러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말합니다. 스스로 생겨난 테러리스트죠. 그러니까 배후 세력 없이 특정 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 또는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스스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외로운 늑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언더형 외톨이가 많습니다. 언더형 외톨이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다크나이트인가 그 세계 최대의 아동 청소년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던 그 친구도 언더형 외톨이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약 10년 이상을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 앉아서 이 컴퓨터로 어떻게 하면 이 음란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연구해서 하나의 그 거대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언더형 외톨이에게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한 테러는 정보 수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조직에 의한 테러 범죄 단체에 의한 테러보다도 예방이나 정보 수집이 더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테러.
자생적 테러리스트라고 했죠? 자생 테러, 홈그로운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자생 테러는 자국 국민이나 자국 국민들이 조직한 테러 기관이 그 자국 정부나 자국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또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했다. 이건 자생 테러죠. 제가 그래서 에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의 민족 분리주의 독립운동 단체 에타 자생 테러의 대표입니다. 요거는 혼자 하는 거고 요거는 그래도 테러 집단이죠. 자, 더러운 폭탄 더티밤입니다. 요거는 매우 조잡하게 만들어진 폭탄을 말해요. 그런데 주로 방사능 물질을 다이너마이트 등의 재래식 폭탄으로 폭발시켜서 핵테러 효과를, 핵물질 테러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폭발 안 하죠. 핵분열이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사능 물질이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또는 산업 현장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핵테러 같은 정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더러운 폭탄이다. 지저분한 폭탄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잡하게 만든 폭탄입니다. 자, 더러운 폭탄을 설명했는데 이 더러운 폭탄과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급조 폭발물이 있습니다. 급조 폭발물. 우리 경호학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영어로는 IED라고 부르는 거예요. 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 해가지고 어떤 개인이 급하게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쉽게 만든 사제 폭탄을 일반적으로 IED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2013년도에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도중에 압력밥솥 폭발물이 터졌죠. 압력밥솥에 어떤 폭발물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급조 폭발물의 일종입니다. 이게 테러의 이제 위력은 뭐 보통의 전통적인 어떤 폭발물하고 비슷한 정도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뭐 차량에 설치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뭐 어떤 맥주 캔, 뭐 콜라 캔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폭발장, 기폭장치 같은 걸 넣고 화약을 넣어서 터뜨린 거죠. 이런 것을 급조 폭발물을 부르는데 급조 폭발물하고 이 더티밤, 더러운 폭탄은 좀 다른 개념이죠. 여기는 방사성 물질 같은 걸 집어넣는 게 더러운 폭탄입니다. 급조 폭발물은 전통적인 화약,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폭발시키는 것은 IED라고 불러요. 구별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프트 타깃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경비 수준이 매우 낮아서 외부의 테러 공격이 취약한 민간 시설을 말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나이트클럽, 지하철, 교통수단, 예를 들면 지하철, 뭐 철도 같은 거 뜰 수 있겠죠. 버스 같은 거. 하드 타깃은 경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테러 공격이 쉽지 않은 정부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군무 관련 시설, 외교, 공간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소프트 타깃과 하드 타깃으로 구분합니다. 과거에는 하드 타깃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소프트 타깃이 그 자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프트 타깃을 오히려 목표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계무역센터 뭐 이런 것은 민간시설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타격을 테러 조직들이 타격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러의 용어, 법에 나온 용어와 그 다음에 대테러 센터 홈페이지에 나온 용어까지 한번 같이 더불어 살펴봤습니다. 자, 테러 대책기구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도표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